자, 산화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산화수라는 개념은 환원을 따질 때 그 최종적인 개념이에요. 산소의 이동이 있었는지, 전자의 이동이 있었는지 굉장히 알기 어려울 때, 이 산화수를 따지게 되면 산화환원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최종적인 방법이다.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이다. 산화수를 조사하는 게 산화환원 따질 때. 그럼 산화환원이 뭐냐? 산화수가 뭐냐? 각각의 원자가 한 물질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말씀해 드리면 산화수는 이온들 있죠? 이온들은 그대로 이온량 쓰시면 되고요. 이거 플러스 가상의 전하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친 게 산화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온 결합에서 이온들은 정해진 이온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NaCl이다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산화수예요. 구리 같은 경우는 CuSO4, 이렇게 상상구리 같은 경우에는 Cu2 플러스랑 SO4는 E 마이너스, 이런 게 이제 산화수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의 전하량은 뭐냐면 이온 결합이 아닌 공유 결합 물질일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유 결합은 이온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H2O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이온이 아닌데 이온량을 잡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뭘로?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H2O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거 구조식을 그려 놓고요.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쏠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소는 전자 하나 뺏겼네요. 두 군데서 받아먹으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 가상의 전하량이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산화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온량 쓰시면 되고요.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를 이용한 가상의 전하량을 따져줍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산화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나왔네요. 이온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 그냥 이온의 전하량 따지시면 되고요. 공유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식이나 분자식을 알아두면 편하겠죠. C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산소가 3.5잖아요. 전기 음성도가, 그죠? 그러면 탄소가 얼마죠? F가 4.0에서 산소 3.5, 질소 3.0, 탄소 2.5네요. 그죠? 얘가 2.5.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얘가 크다고요. 이렇게. 산소 쪽에. 두 개 뺏겼네요. 얘 마이너스 2. 얘도 탄소한테 두 개 가져오네요. 마이너스 2. 그럼 탄소는 양쪽으로 두 개씩 뺏겼네.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하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잡아준 가상의 전하량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를 조사해서 산화수의 변화가 있으면 산화환원이에요. 산화수의 변화가 있으면 제목이 그러네요. 산화수의 변화와 산화환원이죠. 산화수의 변화가 있으면 산화환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화반응 기억하시죠? 중화반응 보시면 중화반응을 볼게요. 중화반응은 어떻게 돼 있나? HCl하고요. HCl하고 NaOH가 만났어요. 그래서 H2O가 되고요. NaCl이 수용액 상태로 있다고 할게요. 자, 이제 이 전체 물질의 산화수를 조사해 볼게요. H 같은 경우에 물에 들어가면은 CL이 전기음성도가 커요. 전자 당깁니다. 마이너스 1, 수소는 플러스 1이고요.
NaOH에서 Na는 이온이죠. 예, 플러스 1까 적어두시면 되고요. OH 마이너스가 전체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건 플러스 1이고 OH가 마이너스 1인데 O하고 OH 같은 경우에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다고요. 그쵸? 그럼 얘 산소가 마이너스 2라고 잡으시면 수소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산소는 플러스 2, 수소는 플러스 1에,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에 산화수를 가져요, 지금. 자, 왼쪽에 산화수 다 조사해 봤어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H2O 같은 경우에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린다고 했죠. 얘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입니다. 자, NaCl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Na 플러스 1이고 Cl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양쪽을 볼게요. 숫자가 변한 게 있나? 산화수가 수소는 전부 다 플러스 1이었고요. Cl은 마이너스 1 그대로고요. 나트륨 이온 플러스 1 플러스 1 그대로고요. 산소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마이너스 2 변한 게 없죠. 즉 중화 반응은요. 중화 반응은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다? 산화환원이 아니다. 네. 산화환원 반응식이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앙금 생성 반응 있죠. 자, 너도 앙금 생성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산화환원이 아니고요. 자, 나머지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반응들이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공유결합 물질이 나왔을 때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 이제 구조식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구조식하고 전기 음성도 있죠. 요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뭐 규칙이 잔뜩 나왔는데 이 규칙을 잘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규칙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 그죠? 자,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경우에는 0입니다. 원자 H2O2 전부 전기 안 띄고 있어요. 0, 0, 0, 0, 0 다 0이에요. 0, 0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원자의 산화수는 0입니다. 호돈소 물질 같은 경우에 다 0이다. 그 다음에 1원자 이온, 1원자 이온, Cl- 같은 거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량과 같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 여러 개가 묶여진 SO4 같은 E- 이러한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각 물질의 산화수의 합이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즉 S와 O 4개짜리 다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요. 그럼 SO4 같은 경우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냐? 산소가 전기음성도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주로 얘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총 마이너스 8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고 항이 플러스 6이 돼야지만 전체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을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산소가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경우에 마이너스 2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각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산화수, 그러니까 H2O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분자잖아요. 분자 같은 경우에 전기 안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 있는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죠. 0이 되게끔.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일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 일족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의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이온되면 전부 다 플러스 1까지죠. 이족 금속은 플러스 2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의 전하량, 산화수를 띠겠죠. 이건 뭐 전하량을 갖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얘는 전기음 성도가 4.0으로 제일 세요.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이거 하나예요. 정해져 있어요. 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예외가 없습니다. 6번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다른 놈들은 대체적인 값은 있는데 잠깐 변하기도 하거든요. 화합물의 상태에 따라서, 화합물의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번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대부분이 이래요. 수소 같은 경우에 뭐 전기음 성도가 얼마였죠? 2.1이었죠. 2.1. 그러니까 2.1보다 센 애랑 만나면 전자를 뺏기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금속과 수소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어요. NaH라고 할게요. 얘는 2.1이고 나트륨은 얼마였지? 0.9였나요? 그럴 거예요. 전기음 성도가 수소가 더 세다고. 이런 경우는 나트륨이 플러스 1이고 수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야 된다니까요. 자, 대부분은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렇게 일족 금속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입니다.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3.5예요. 센 편이잖아요. 대부분 산화수는 마이너스 2 놓으면 돼요. 그럼 아닌 경우도 있죠? 플로린하고 붙으면 달라져요. 플로린이 4.0이니까 얘랑 붙으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 H2O2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안 되네요. H2O2 볼까요? 요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H2O2 같은 경우에 구조식이 이렇잖아. 전자 땡겨, 산소끼리는 못 땡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한테 또 땡겨.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전자 하나 뺏겼어요. 너도 하나 뺏겼어요. 산소는 하나 갖고 왔어요. 너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자주 나와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대부분은 마이너스 2.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플로린 화합물 OF2. 자, 이렇게 붙어 있다. 누가 세? 플로린이 세잖아. 땡기고 땡겨.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 너도 마이너스 1, 너는 플러스 2. 이 경우는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 O2F2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땡기고 여기도 땡기죠. 그러니까 플로린은 마이너스 1 안 변하고요. 산소는 여기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도 플러스 1이 되고요. 오호. 자, 그래서 O2F2에서는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총 몇 종류예요? 4종류가 있네요. 4종류. 그죠? 이렇게 산화수는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화합물이 여러 종류니까. 대부분은 마이너스 2가 가장 많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플러스 1도 있습니다. 자, 산소 너무나 중요하니까 4가지 다 외워두시고, 수소는 플러스 1이 대부분인데, 일족 금속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하고 만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플로린은 마이너스 1 고정입니다. 고정. 얘는 고정.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외워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구조식을 잘 그릴 줄 알면, 구조식을 잘 그리고 전기음 성도를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와 구조식도 자꾸 문제 나오면 그려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8가지를 적당히 활용해서 빨리빨리 산화수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산화수를 알아야지만 산화환원 산화환원 반응을 찾을 수 있고요. 누가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했는데 14분 지났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산화수의 변화와 산화환원 반응.
산화수가 증가되면 산화수가 감소되면 환원. 예. 앞에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그랬죠.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화수가 증가되겠죠. 구리 이온됐어요. 이렇게. 그럼 전자 2개 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자를 잃었어요. 네가 이렇게 갔네요.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얘 산화수 0에서 플러스 2가 됐네. 산화수가 늘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산화수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산화하는 반응 정리해 놨네요. 산소 얻으면 산화. 하나만 정확히 외우세요. 산소 얻으면 산화, 전자 잃으면 산화, 산화수 증가되면 산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화학 반응식에 따라서 산소와 전자 이동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일일이 산화수 조사해서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산화하는 반응은 산화수 조사를 하더라도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요. 항상.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산화제와 환원제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산화제는 누구냐? 환원되는 놈 찾으시면 산화제라고 이름 붙이시면 되고요. 환원제는 산화되는 거 찾아서 환원제라고 붙이시면 돼요. 정의 자체가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산화제를 고르시오 그러면 환원된 거 찾으시고요. 환원제 고르시오 그러면 산화된 거 찾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철의 재련이요. 철광석. 그 다음에 철광석이 CO2랑 반응,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순수한 철이 됐어요. 예. 얘 산소 잃었잖아요. 산소 잃어서 산화가 됐어요. 그죠? 미안해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죠.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 자, 환원됐어요. 환원된 놈이 뭐예요? 산화제라고 나왔죠. 환원된 놈이 산화제. 산화된 놈은 환원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산화제가 지금 산화수가 나왔는데 실제 문제에 이런 산화수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니까 우리가 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문제가 나오면 구해야 돼. 산화는 눈에 보이면, 딱 보이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안 보이는 것들을 많이 줘요. 그럴 땐 이렇게 찾아야 돼요. 또는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누구니? 누가 이렇게 안 가리, 요거 다 지우고 안 보이잖아. 그죠? 요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산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 전기음성도가 뭐 크잖아요. 그럼 일단 산소가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너는 플러스 4 이렇게 복잡한 구조식 그리지 말고, 그죠? CO 같은 경우에 네가 마이너스 2니까 탄소는 플러스 2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뭐 산화철 같은 경우에 네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이니까 이쪽이 총 마이너스 6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이 돼야 플러스 3에다가 2 곱해서 여기가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딱후딱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물질이 뭐 요런 요 물질들 자주 나오겠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보셔야 돼요. 산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는 플러스 1이죠. 양이온되는 놈이니까요. 마이너스 2가 4개 있네요. 여기 총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망가는 플러스 7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적 색이라고 나왔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물질과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산화제로 어떤 때는 쓰일 수도 있고, 즉 환원이 될 수도 있고, 환원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산화가 될 수도 있다. 누구랑 붙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뺏기기도 하고 얻기도 하겠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상대적 세기라는 거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산화수 조사에서 산화수 큰 게 뭐 산화제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물질끼리 있을 때 산화제고 환원되고 경향을 다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산화황을 한번 볼게요. 이산화황이 산화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대요. 요 이산화황이 SO2가 여기서는 환원됐나 보네요. 플러스 4에서 0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줄었네요. 산화수 줄었으니까 감소했으니까 환원이니까 산화제로 쓰였습니다. 근데 옆에 반응식을 볼게요. 이산화황이 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염소랑 반응을 했어요. 어디 보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이 됐네요. 조사해 봤더니 어머나 산화수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산화가 됐네요. 산화. 여기서는 환원제로 쓰였습니다. 환원제. SO2가.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가 됐고 여기서는 환원이 됐죠. 그 다음에 요 H2S 요게 산화가 됐네요. 그러면은 산화가 잘 되는 경향을 보면 얘가 얘보다는 크다는 거냐죠. 얘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SO2하고 요 CL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산화가 됐잖아요. 그죠? 요렇게 산화가 됐죠. 산화되는 경향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산화 경향을 보시면 H2S가 두 개 반응을 비교하면 얘가 제일 크고요. SO2가 두 번째, 그 다음에 CL2가 제일 작네요.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여러 반응식들을 놓고 누가 산화되는 경향이 크니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화학 반응식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식이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뭐만 따졌어요? 이거 완성하려면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원자의 개수, 그죠? 원자의 개수 요거 맞췄단 말이야. 왼쪽 오른쪽 원자 개수 맞추기. 근데 산화 환원 반응식에서는 하나 더 맞춰라. 여기서는 양쪽에 잃어버리고 얻은 전자의 개수, 이동한 전자의 개수, 이동한 전자 숫자 맞추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양쪽에 원자 숫자 맞추고 두 개를 다 맞춰 주셔야 돼요. 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돼. 자, 산화 환원 반응식 완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산화수법인데 이게 증가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즉 이동한 전자의 숫자를 양쪽이 똑같이 맞춰라. 이동한 전자의 숫자를 맞춰라. 여기 샘플이 나왔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산성 용액에서 옥살산 이온과 과망간산 이온의 반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성 용액이니까 H 플러스 있겠죠. 요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옥살산 이온 적고요. 과망간산 이온 이렇게 적어요. 아직 개수를 안 맞춘 상황이에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그냥 쭉 정리해 놨어요. 자, 얘네들을 쭉 정리해 놓고 이렇게 나열해 놓고요. 자, 요거의 반응이 일어나면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난대요. 이건 뭐 문제 나오겠죠. CO2하고 물이 생성된다고 나왔습니다. 자, 반응물질, 생성물질 줬어요. 개수 하나도 안 맞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보고 맞추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산화수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산화수를 다 조사하셔야 돼요. 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 기준물질을 먼저 하라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이거 먼저 하시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더하기 빼기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쪽 탄소 쪽은 6이 나와야 되죠. 2개 있으니까 플러스 3.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산소 마이너스 2 잡으시고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 더해서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망간은 플러스 7 이렇게. 수소는 뭐 수소이온은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CO2 산소가 마이너스이면은 탄소 플러스 4. 자, 딱 벌써 적어보니까 요거 플러스 3인데 여기 플러스 4 달라졌죠. 숫자 달라진 거 하나 찾았고요. 망간 플러스 2랍니다. 요것도 달라졌죠. 여기 플러스 7인데 자, 다른 거 2개 찾았어요. 자, 이제 가세요. 바로 밑에 2단계로 가볼게요. 자, 너는 탄소는 지금 보니까 1이 증가됐네요. 그 다음 망간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니까 5 줄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렇게 놓고 요거 찾아 넣었죠? 예. 3단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2단계 3단계를 보통 같이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탄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탄소 원자가 반응물에. 그럼 생성물에도 2개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2배를 여기서 때려주세요. 그냥 이게 편해요. 그러면 탄소 원자 1개당 3에서 4로 갔으니까 탄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너는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2가 되겠죠. 2가 증가된 거예요. 자, 여기는 플러스 2 증가, 밑에는 마이너스 5 감소. 자, 이거를 이제 맞춰줘요. 똑같이. 예, 10개 10개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단계로 가시면 돼요. 2, 3단계는 같이 해버리시고요. 이제 4단계로 가시면 돼요. 곱하기 5 했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했죠. 그럼 이제 10개씩 똑같아지잖아요. 곱하기 5 한 만큼 계수 5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여기다가도 곱하기 5 해서 10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망간 쪽에는 곱하기 2 했죠. 여기도 2 해주시고 이렇게. 요거를 맞춰주세요. 그럼 전자의 이동 개수와 전자가 이동한 놈에 해당되는 원자 개수 맞춘 거고요. 1단계, 4단계. 마지막으로 전체 원자 개수를 또 맞추셔야 돼요. 원자 개수가 안 맞는 놈들 찾으셔가지고. 보자. 어디 누굴 맞춰야 되냐? 산소? 일단 산소 보자. 산소가 몇 개야? O4가 5개. 20개네. 산소 원자 20개에다가 20개에다가 여기 8개에다가 산소 원자 8개 있어야 돼요. 산소 원자가 8개. 이쪽으로 갔더니 요거 20개 됐고요. 여기에 20개, 8개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H2O에 8개 들어갔죠. 이렇게. 예. 이걸 맞추고 나면은 수소가 16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오셔가지고 16H 플러스 맞춘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요거 1단계부터 5단계는 연습 여러 번 해보세요. 문제가 그냥 이게 문제가 자주 나와요. 옥살산 이온하고 망간 이온 요 자체가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번 써보시고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뭐 이온 전자법은 됐고 이건 반쪽식인데 산화된 거 찾고 환원된 거 찾아가지고 각각 맞춰서 완성해 주는 방식인데요. 그냥 요 산화수법, 요 산화수법으로 통일하고 이것만 숙달시킵시다. 자, 이렇게 산화수법에 의해서 전체 반응식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 당연히 개수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개수비가 몇 대 몇 대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수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몰수비도 알 수 있는 거죠. 산화제인 산화철과 환원제인 CO는 1대3의 몰수비로 반응을 하고요. Fe2O3 1몰이 환원되려면 CO가 3몰이 필요합니다. 1대3. 뭐 그렇게 안 물어볼 수도 있겠죠. 철이 1몰이 생산이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되겠니? 2대리니까 얘는 0.5몰, 얘는 1.5몰이 필요하겠군요. 어쨌든 이런 몰수 비율도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의 몰수,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로 물어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잠깐 볼게요. 요게 지금 Fe2 플러스 3에서 0이 됐네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철 원자가 2개 있네요.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6이에요. 전자 이동한 게. 즉 전자가 마이너스 6몰, 6몰의 전자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6몰의 전자를 버린 거야. 전자 6몰이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철은 몇 몰이니? 2몰이요.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자 이동 몰수도 항상 같이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양적 관계까지 봤네요. 산화환원 반응식,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 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뭐 무조건 출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 조사에서 산화환원 찾는 거, 그것도 뭐 반드시 나오겠죠. 그 2문제,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네요. 산화수에서만. 그죠? 자, 공부 일단 해보시고, 개념 문제하고 뒤에 대표자료 내신 문제, 내신 만점 문제 먼저 싹 풀어보시고, 여기는 대표 자료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다 풀어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